엄마가 떠난 날 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죠.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해졌고 눈을 뜨면 그게 없다는 게 더 선명해졌어요. 새벽이 됐습니다. 날이 밝아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침이 와도 엄마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불을 꽉 쥐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거지? 나는 평생 이걸 공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뇌과학자였거든요.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슬픔이 뇌의 어떤 회로를 통해 흐르는지, 그걸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사람이었습니다. 뇌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지식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 그 자책이 슬픔 위에 얹혔어요. 슬픔이 2배가 됐습니다. 그 사람 레이첼 바, 영국의 신경과학자이자 오늘 제가 소개할 책 삶이 버거운 사람들을 위한 뇌과학의 저자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뇌과학자가 왜 무너져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하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그걸 가장 깊은 곳에서 배웠어요. 연구실이 아니라 엄마를 잃은 그날 밤에. 그래서 이 책이 특별합니다. 뇌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기 뇌에 무너진 경험을 갖고 그 경험에서 빠져나오면서 쓴 책이거든요. 차갑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 건네는 말처럼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당신이 힘든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된 것이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올 겁니다. 아,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안녕하십니까. 마음설계연구소입니다. 레이첼 바가 그날 밤 경험한 것. 그게 사실 우리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아는데도 안 되는 것들. 당연히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 것들. 그리고 그게 안 될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는 것. 나는 왜 이럴까? 의지가 약한 건가? 마음이 문제인 건가? 그 말을 자신한테 몇 번이나 했는지 세어보면 아마 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 자책이 사실은 뇌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책은 그 자책을 멈추게 해줍니다. 뇌가 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알게 되면 더 이상 나 자신에게 그렇게 가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해하면 달라집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적이 아니라 룸메이트가 되거든요. 그 룸메이트가 왜 때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오늘 하나씩 풀어볼게요. 우리 뇌에는 부정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은 일이 5가지 생겨도 나쁜 일 하나가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칭찬을 10번 들어도 비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잖아요. 멋진 하루를 보내다가도 저녁에 한 가지 잘못된 일 때문에 그날 전체가 망해버리는 느낌. 이거 너무 익숙하죠? 왜 그럴까요? 생존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수십만 년 전부터 위험을 감지하도록 설계됐어요. 맹수가 나타났을 때 저거 별로 안 위험하겠지 하고 넘겼다가는 바로 잡아먹히잖아요. 그래서 뇌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그 본능이 지금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는 없어도 뇌는 여전히 위험을 찾습니다. 오늘 상사 표정이 좀 이상했어. 친구한테 연락했는데 답장이 늦네. 내가 아까 한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았나. 이게 다 뇌가 끊임없이 위험 신호를 탐색하는 과정이에요. 미래가 막막하고 불안한 게, 자꾸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게, 나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이게 내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를 살리려고요. 레이첼 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을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이 너무 과해서 오히려 당신을 힘들게 할 뿐이다. 그러니 불안한 생각이 꼬리를 물 때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뇌가 지금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아, 내 뇌가 지금 위험을 탐색하고 있구나. 괜찮아. 실제로 위험한 건 아니야. 인식 하나만으로도 불안이 한 단계 낮아집니다. 내 뇌가 내 적이 아니라는 걸 알 때 비로소 내 편이 될 수 있어요. 뇌를 이해하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알면 달래줄 수 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변에서 저 사람 정말 착해. 무슨 말이든 다 들어줘 라는 말을 듣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스스로가 그런 편이시거나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누가 힘들다 하면 내가 더 힘들어지는 분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거절했다가 관계가 틀어질까봐 참는 분들, 그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가장 쉽게 번아웃이 옵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우리 뇌에는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흔히 사랑 호르몬, 유대감 호르몬이라고 하죠.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해줄 때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착한 사람들은 이 옥시토신 회로가 굉장히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잘 느끼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높은 거잖아요.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작동하면 뇌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요. 남의 감정을 계속 처리하다 보면 정작 내 감정을 처리할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컵을 채울 틈이 없이 남의 컵만 계속 채우는 것처럼요. 그러다 결국엔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에요. 관계가 지겨워진 게 아닙니다. 뇌가 생존을 위해 감각을 차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스스로 셔터를 내리는 거거든요. 이게 번아웃입니다. 착하게 살면 더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왜 더 힘들지? 이 의문의 답이 바로 여기 있어요.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그릇이 완전히 비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 비어 있는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다. 남을 돌보는 것만큼 나를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 뇌가 버티기 위한 필수 조건이거든요. 더 생산적이 되어라. 더 완벽하게 살아라. 자기계발 책에 나오는 그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뇌에 과부하를 줍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뇌를 갉아먹어요. 이 책은 그 반대를 말하거든요. 지금 이대로의 내가 괜찮다는 걸 뇌과학으로 증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어릴 때는 소소한 것들이 다 기뻤잖아요. 아이스크림 하나, 첫눈, 좋아하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 그 기쁨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해도 예전만큼 설레지 않고 좋은 일이 생겨도 금방 사그라집니다.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현대 사회가 기쁨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돌아가거든요. 우리는 항상 더 생산적이어야 하고 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지금 즐겁다고 쉬고 있으면 저 사람 게으른 거 아냐 라는 시선이 돌아오는 사회잖아요. 기쁨은 나중에 다 이루고 나서 누리는 거라고. 그런데 그 나중이 오질 않습니다. 뇌는 기쁨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원래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쁨을 미래로 미루면 뇌의 보상 회로가 점점 둔감해집니다. 도파민이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더 강한 콘텐츠, 더 큰 소비, 더 강렬한 무언가. 그런데 막상 그걸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잠깐 올라갔다가 이전보다 더 공허해지거든요. 이게 스크롤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예요. 내가 기쁨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겁니다. 레이첼 바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기쁨은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밖의 햇살. 그게 기쁨의 시작입니다. 작은 기쁨을 자주 경험하는 게 큰 기쁨을 가끔 경험하는 것보다 뇌에 훨씬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오늘 이 순간 뭔가 작은 걸 즐겨보세요. 뇌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쌓이면 뇌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면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것 중 하나예요. 뇌의 가장 중요한 재충전 과정이 수면이라고요.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냐고요? 뇌의 편도체가 과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이에요. 특히 두려움과 불안을요. 그래서 잠이 부족할 때 괜히 더 예민해지고 사소한 것에 화가 나고 이유 없이 불안한 거예요.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뇌가 피곤한 겁니다. 잠을 잘 자면 반대가 됩니다. 뇌가 하루 동안 쌓인 감정의 찌꺼기를 정리해요.
안 좋은 기억의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자고 나면 어제 그 일이 조금 덜 힘들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잠을 자면 마음이 무뎌지는 게 아니에요. 뇌가 정리해주는 겁니다. 수면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 과정, 충분히 자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뇌 회복법입니다. 그 다음은 운동입니다. 운동 얘기 나오면 벌써 다 들으려는 분 계신 거 알아요. 그런데 딱 한 분만 더 들어줘. 이 책에서 운동을 강조하는 건 건강해지세요 때문이 아닙니다. 뇌의 화학을 재설정하기 위해서예요. 번아웃이 왔을 때, 우울할 때 뇌의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낮아진 상태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에너지가 없는 상태. 이게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이면 이게 올라가요. 격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책 20분이면 충분해요. 집 밖으로 나가서 걷는 것만으로도 뇌가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완벽한 루틴 필요 없어요. 오늘 집 앞 한 바퀴만요. 오늘 조금 더 일찍 자는 것, 내일 조금 걷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 뇌가 달라지기 시작. 뇌가 달라지면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큰 변화가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예요. 창작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림, 글쓰기, 음악, 뭔가를 만드는 행위. 이게 사치가 아닙니다. 뇌를 치유하는 과정이에요. 감정이 너무 크면 뇌가 그걸 언어로 처리하지 못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냥 슬프고 공허하고 막막하고 왜 힘들어요? 물으면 그냥요 하게 되는 그 감정. 그런데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들을 때 뇌의 다른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그 감정을 처리해 줍니다. 언어를 우회해서 감정에 닿는 거예요. 말로 설명 못하는 감정이 노래 한 곡으로, 그림 한 장으로 풀리는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셨나요? 레이첼 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은 뇌가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것을 꺼내놓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가두지 못한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낙서도 좋고 짧은 일기도 좋고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가만히 있는 것도 됩니다. 핵심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꺼내놓은 감정은 더 이상 내 안에서 나를 갉아먹지 않고. 요즘 취미 하나 있으신가요?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즐거우면 돼요. 완성도가 아니에요. 내 감정을 담는 그릇이 있는 것. 그 자체가 뇌를 살리는 거예요. 이걸 허락해주는 것. 그게 나를 돌보는 거예요. 관계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사람 때문에 힘든 게 뇌의 공감 회로와 보상 회로가 함께 얽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돼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런데 그 관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보상 중추가 아니라 두려움 회로가 켜집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얽혀 있을 때 힘든 관계인 줄 알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뇌가 그 사람과 연결된 보상의 기억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뇌가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갑게 구는 게 아니에요. 내 뇌를 보호하는. 내가 더 잘하면 됐을 텐데 내가 부족해서 이 관계가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데 아닙니다. 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에너지를 쓰는 관계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이미 너무 많이 지쳐 있는 거거든요. 내 뇌가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좋은 관계도 가능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경계는 벽이 아니다. 내가 어디까지이고 네가 어디서부터인지를 아는 것이다. 그 선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 가능하다. 선을 긋는 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지켜야 남도 지킬 수 있거든.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부정 편향, 착한 사람의 번아웃, 기쁨의 도파민, 수면, 운동, 예술, 관계. 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핵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이 힘든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뇌가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이거든요. 부정 편향 때문에 불안이 커지고 공감 회로 때문에 번아웃이 오고 보상 체계가 둔감해져서
아무것도 기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뇌의 작동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걸 알면 뇌와 싸우는 대신 뇌와 함께 할 수 있어요. 뇌에게 좀 진정해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알아, 네가 걱정하는 거 알아, 괜찮아 하고 달래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적으로 대할 때와 룸메이트로 대할 때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책을 쓴 레이첼 바 박사는 그날 밤 이후로 오랜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 자기 뇌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 여정에서 알게 된 것들을 이 책에 담았어요. 학문이 아니라 삶에서 건져낸 것들을요. 뇌과학자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어요. 뇌를 이해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알면 더 이상 나를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뇌가 때로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도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고 싶다는 증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요. 그러니 괜찮습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 편입니다. 내가 힘든 게 내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뇌가 살아있어서입니다. 뇌가 일하고 있어서예요. 오늘 조금만 더 다정하게 자신에게.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한 것. 뇌가 이렇게 설계됐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제 나를 탓하는 대신 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면 쉬어도 되고 오늘 잘 못해도 괜찮고 내일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삶이 버거운 날에도 그 버거움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 하루가 달라져요. 그 달라짐이 쌓이면 살아있는 게 조금 덜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부터예요. 오늘 나를 조금 덜 탓하는 것부터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때 알았어. 내 뇌가 내 편이라는 걸.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혼자 힘든 줄 알고 있는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데 접하지 못한 분들한테 닿았으면 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을 위한 한 걸음이에요. 그 걸음이 작아 보여도 뇌는 기억합니다. 오늘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걸요. 그 기억이 쌓이고 쌓여서 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댓글에 이것만 써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나도 뇌 때문이었구나. 그게 오늘의 시작입니다. 여기는 마음설계 연구소입니다.